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율. 우리 호두 어때요? 전형적인 단두종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호두의 이런 상태가 처음도 아니고. 그는 짱짱한 스펙을 겸비한 유능한 수의사인데요. 수고했어. 다음 주에 보자. 진료를 보던 지율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고 네, 조공사님 어쩐 일이세요? 급하게 어디론가 가는데 이윽고 지율은 한 시골 마을에 도착하고 할아버지! 잠겨있는 집 문을 보고는 담벼락을 넘으려고 하는데요. 그때 순경이 나타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율을 도둑으로 오인하는데 나는 확인을 해야겠으니까 얼른 신분증 제시하세요. 알았어. 다급히 신분증을 보여주는 지율. 그런데 신분증을 본 순경은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데요. 아, 여기 계시는 분들 어디 가셨냐고요? 그때 도착한 다른 순경이 업어치기로 지율을 제압하고 지율은 기절하게 됩니다. 일하셨다. 괜찮으세요? 다행히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데 처치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리로 왔어요. 어쨌거나 병원이니까. 지율은 할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는요? 저 아침에 사모님이랑 크루즈 여행 가셨어요. 다급한 마음에 달려온 것이었지만 급하다. 당장 와보셔야겠다. 얼마 안 남았다. 이게 다 비행기 시간. 할아버지는 위급한 게 아니라 급하게 여행을 떠난 것이죠. 민간인이 기절을 해. 제가 안순경이랑 몸싸움 붙은 줄 착각해서. 그리고 지율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여기. 영숙이가 위독이란 단어 안 썼다는데 많이 놀랬냐? 지율에게 병원을 맡기고 잠시 휴식을 떠날 계획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수의사 없으면 큰일 나. 그것 때문에 불렀어. 암튼 알아듣는 걸로 알고 끊는다. 잠깐만 할아버지. 너무 잘 알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것만 알라고. 아, 이거 참 원장님도 참 꾸러기시네, 꾸러기. 그렇게 넋이 나간 지율은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지율을 부르는 여순경 자영. 자기야. 잠시 지율을 많이 쳐다보는데요. 왜요? 초면에 죄송했다고요. 아, 예. 타세요. 걸어서 가겠습니다. 타세요. 응급입니다. 지율은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응급진료를 나가게 되죠. 이제사 여행 한번 다녀오시겠다는데 그 일 봐드리는 게 대수니? 내가 또 맘먹고 하면 이 면목은 하잖냐. 응? 알았어. 고마워. 내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진료를 나가던 중 한 남자가 순찰차에 치일 뻔한데 야, 괜찮아? 그는 자영의 오랜 친구인 상현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야, 이거 새 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왜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 상현은 자영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친구였죠. 한다. 운전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아이 그냥 이러고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 아저씨. 왔나? 임마가 치사하려고 연기를 했는 것 같다. 그런데 닭장 속 닭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한 달 동안 임마가 해먹은 닭이 무려 7마리다. 닭장을 공격한 개 한 마리 때문에 벌어진 소동이었고 뉴스도 안 봅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개를 보면 안 되지. 개의 상태를 보고 치료를 하려는 지율. 범죄자도요. 아프면 치료 받으면서 감옥살이 합니다. 그러나 닭주인은 야생개에게 온정을 베푸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치료 후에 유기견 보호소 인계하는 걸로 하죠. 이런 애들요. 거기 가면 100% 안락사입니다. 저는 이 동네 경찰이라 재산 잃은 저희 주민분 마음을 더 살피고 도와야겠거든요. 저 개는 죽어도 된다는 말이네요. 네? 저 개를 치료한 후에 다시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버린 게 죄지 버려진 게 죄는 아니니까. 결국 개를 병원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하죠.
자영은 왠지 맞는 말만 또박또박하는 지율이 살짝 재수 없어지려 하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때 자영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알겠어요. 네, 금방 갈게요. 네. 이번에는 발정난 염소 때문에 걸려온 연락인데요. 요 안에 그 웬만한 건 다 들었으니까 찾아서 쓰시고 해. 염소들 발정 때는 온갖 찌라리 다 벌어진다 아닙니까? 지율은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출동하게 되고 여기서는 예 부르면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뭐예요? 빨리 가요. 이쪽이 지름길이라서요. 다리에 힘이 풀린 나머지 논두렁에 입수하고 마는데 어떡해. 이윽고 도착한 염소우리. 발정난 염소를 처음 본 지율은 겁을 먹고 마는데 자영은 그런 지율을 염소우리에 밀어넣고 그렇게 지율의 힘든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누구세요? 집에 있었어. 집으로 돌아온 지율을 반기는 건 휴식이 아닌 부녀 회장들인데 냉장고. 아이고 저 굶을까봐 그냥 잔뜩 해놓고 가셨어. 정이 많은 시골의 풍경이 서울 깍쟁이에게는 달갑지만은 않고 응. 아이 저기 초인종을 갈아야 되겠어. 어? 어쩜 이리 깎아놓은 고맨기로 잘생겼노? 상황 설명도 없이 이렇게 다짜고짜 몰려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영은 고생한 지율을 위해 부녀 회장들을 다 일러 보내는데 아니 다 좋자고 한 거니까 기분 풀고 푹 쉬라고. 그렇게 지율은 시골 신고식을 단단히 치르게 되죠. 알아서 하긴 개뿔. 드디어 혼자 남게 된 지율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많이 놀라고 갑작스러울 줄 안다. 이렇게 갑자기 장난처럼 떠맡기게 돼서 참 미안하고 면목이었구나. 할아버지는 5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셨고 지우라, 올해가 네 할머니랑 같이 산지 50년째 되는 해더라. 남들보다 곱절은 더 고생시켰어. 마음의 반은 벌써 죽어 하늘에 가 있는 거나 다름없이 살았다. 이제라도 20살적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일을 저지르긴 했는데 염치 없음을 웃음으로 때우기나 하는 이 못난 하레비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마음이 찡해진 지율은 밤 산책에 나서는데 그런데 아름다운 달빛 아래 유유히 수영을 즐기는 한 사람. 그녀는 다름 아닌 자영인데요. 우연의 장난처럼 두 사람은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자영. 우리 덕진 가축병원 한 원장님 댁 손잡혀서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책 한 권을 보고는 심통한 표정을 짓는데 그곳에는 지율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고생수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맞나? 그래. 침대를 사야 되나? 한편 지율은 활기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 아침 구보에 나서지만 어찌됐든 잘 왔습니다. 빨리 왔어. 몇 빨리 와봤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지율을 가만 놔두지 않고 죄 없는 담을 왜 때리지? 어? 부녀의 사람들까지 만나게 되며 기가 쭉쭉 빨려버리고 마는데요. 아 정말 분해 죽겠네 정말. 응? 그래 마정리 부녀회장 박말금이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려가 무거워. 지율은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시골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이 담 타고 넘어와서
내가 분명히 닫고 나갔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벨을 누른다든가 대문을 두드리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침부터 크고 작은 소동을 겪게 되죠. 여기 있었구나. 또 넘어왔어? 앞으로 또 공이 담을 넘어오면은 벨 누르거나 대문 두드려줘. 그렇게 긴 아침을 보내고 출근에 나서는데 잘 있었어? 아직 시간 전인데 부지런한 건 유전인갑네. 첫날이라 좀 일찍 나와봤어요. 천천히 하세요. 곧바로 자전거를 타고 외근을 나가는 지율. 용돈의 경우 누구세요? 남일이다 이거지? 어? 맞아 그거야. 끊어. 오늘은 돼지들의 예방접종을 하는 날. 먼 길 왔다 먼 길 왔어. 내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 자, 이 짝하고 이 짝이 오늘 맞을 놈들. 또다시 자영이 지원군으로 나서는데 둘은 모르는 사이지? 어? 접종 때마다 도와주는 고마운 아가씨지. 준비됐나? 그럼요. 아이고. 엄청난 무리의 돼지들에 지율은 겁을 먹지만 자영과 합심해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시켜 나가죠. 그렇게 오늘의 첫 임무가 무사히 끝나고 아이고 고생들 많으신데 쭉쭉 들기시다 커피 한 잔씩 돼. 시원해 타줄까? 아우 저는 됐어요. 카페 갈라고. 네. 지율은 진한 도시커피 한 잔에 목말라 있는데 저기요. 지율은 자영의 뒤를 졸졸 따라 나서죠. 작은 트럭 카페에 도착한 지율. 그곳은 상현이 운영하는 카페였죠. 희동리 복숭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 현입니다. 커피 나왔어. 그리고 카페 모금함에 돈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야, 이걸 언제 털어갔다고 했지? 돈이 여기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고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 동네에 진짜 도둑이 있다고. 예, 어르신들만 계신데? 그때 자영이 가시에 찔리고 상현은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정성스레 가시를 빼주는데 미쳤냐? 지율은 자신도 모르게 내심 신경이 쓰이죠. 그 남자의 수... 지율은 자영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그 안순경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일은 뭐 거의 희동리 인간 민원센터라 보시면 됩니다. 간호사는 자영의 칭찬을 늘어놓지만 남다른 오지랖 퍼. 오지랖 퍼. 서울 사람들은 다 쌤 같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지율을 부르는 호출.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시간 따박따박 챙겨 먹는 시골 수의사가 어딨답니까? 어떡 출동! 이번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동을 하지만 트럭부터 사든가. 공복인 지율에게 기다리는 건 언덕 유산소였습니다. 키만 길쭉하게 헐렁헐렁 도망가는 꼴만 봤다 카이. 머리는요? 길어요? 짧아요? 색깔은? 팥죽 색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한편 동네에 자꾸 돈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아이고 짜노 짜면 좋노.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책임지고 꼭 잡아드릴게요. 자영은 단서를 찾기 위해 나서는데 안순경. 근데 엑소가 앞만 봐도 좀스러운 걸 보면 어린 놈 같지 않아? 아 팥죽색 모자. 그때 자영을 부르는 동네 꼬마. 아 누나! 누나! 지율의 집에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는데요. 집에 들어가 있어. 얼른. 조심히 지율의 집 문을 여는 자영. 이번엔 그쪽입니까? 때마침 지율이 집에 도착하고
도둑은 자영을 밀치고 달아나지만 도둑은 놀랍게도 옆 동네 학생이었죠. 그렇게 오늘도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된 둘. 한편 도둑은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고, 여자친구 생선 사주려고 그랬답니다. 딱 20만 원만 주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1,000원씩 200집을 돌았어도 엄연히 절도야. 학생 신분이라 처벌하기도 난감한 상황인데 선생님은 진술서 작성해 주시고 너 이쪽으로 오자. 그 주오락하나하고도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동네 뭘 안다고 털고 댕기겠노? 등치만 크지 아직 아다. 그 순간 경찰서에 들이닥친 부녀회장. 마정리 주민이셨네. 인성 봐라. 쫄딱은 빠지라. 네가 지금 떳떳해. 내가 훔친다. 어린 학생이지만 마땅히 처벌을 받길 원하고, 처분은 어떻게? 그때 지율의 의견을 묻는 부녀회장. 이 죄에 맞는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고 저 말고 다른 피해자분들한테 그러나 지율은 딱히 피해가 없어 처벌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배운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그 때문에 옆 동네 부녀회장이 지율을 마음에 들어하고, 축산업 특화 마을로 지정만 되면 가축병은 완전 논하는 거라 얘. 그렇게 지율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사업계획서에 잉크도 안 말랐으면서 일의 순서도 모르고 말이야.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양심도 없다. 양쪽의 공격에 지율은 혼이 빠지기 시작하고, 야, 네 조카는 네 얼굴 닮아가지고 엉망이잖아. 이 지역 갈등에서 전 좀 빼주세요. 침착한 지율의 감성이 폭발하고 마는데, 한지율 씨, 타세요. 사건 현장 정리도 저희 일이에요. 일이다. 네? 계속 자영과 엮이는 지율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착각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싫어요, 이 동네? 그러나 시골의 문화에 점점 지쳐가는 지율.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싫은 거. 자영은 자신에게 날카로운 지율의 모습에 섭섭해집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그날 밤 자영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상현을 찾아가는데, 너 몇 살 때까지 기억나? 8살 때 시장 갔다 엄마 잃어버린 것도 기억난다. 임팩트 있는 것들은 꽤 선명하게 기억나지. 어릴 적 기억이긴 하지만 지율을 또렷이 기억하는 자영. 같은 기억도 사람마다 완전 다르게 남기도 하나 봐. 자신만 기억하는 상황이 내심 울적해집니다. 상대는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기억을 혼자 좋다고 믿고 살았네. 나는 다 기억하는데. 한편 오늘도 과부하 일정에 지쳐가는 지율. 뭘 왜 임마? 야, 근데 너 왜 아직도 숨을 그렇게 쉬냐? 뭐 한 거야 대체? 그대로 바닥에 누워 뻗어버리는데, 야, 치워놓고 찜찜해? 하긴. 여보세요. 자? 와, 이거 진짜 자는군. 야.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오고, 기절한 거야. 출근길을 나서자마자 자영과 마주치는데, 사적 감정이나 사주 같은 거 아닙니다. 선도 안 넘었고요. 그럼 수고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영은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 황급히 피해주지만, 누나, 수의사 쌤이랑 싸웠어? 자신을 위해주는 그런 자영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죠. 최대한 가만히 두려는 거야. 수의사 쌤은 그게 편하대. 그러나 지율은 그런 자영의 모습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안순경이랑 같이 왔다가 저는 소장님이 부르셔서 먼저 나가는 길이에요.
왕진 후 복귀하던 지율은 우연히 자영을 보게 되고 야, 너 웬일이고? 기택이 좀 잠깐 들여다보고 오는 길이에요. 아, 너가 오면은 아직 소식 없고? 자영의 가정사를 엿듣게 되는데요. 아이고, 자식 버리고 그래 잘 살아지는지 모르겠네. 내 삶아 이해가 안 된다. 아직인 거 보면 그 짝도 사는 게 퍽퍽한갑다. 어릴 적 생활고에 힘든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고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엄마도 참... 아우, 응승스럽다 진짜. 자영은 엄마 없이 여태껏 씩씩하게 살아온 것이었죠. 그럴게요. 아, 그래. 너무 맘 쓰지 말거라. 그리고 지율의 모습을 발견한 자영은 황급히 길을 나서는데 지율은 그런 자영을 쫓아가고 아니에요. 슬슬 걸으면 돼요. 혼자 걸어가는 자영이 마음에 쓰였던지 자전거를 태워주려 하는데요. 하세요. 진짜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그러나 자영은 혼자서 가버리고 지율은 그런 자영의 뒷모습이 내심 신경 쓰입니다. 잠시 후 지율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상현의 카페에 들리는데 또다시 자영과 마주친 지율. 자영이 왔나? 자영은 마을 사람들의 일손을 거들기 위해 일찍 퇴근한 것이었는데요. 후딱들 들어가래. 어메, 나 옷 좀 싸고 갈구만. 아, 이모! 얼떨결에 같이 있던 지율도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지율은 의도치 않게 복숭아밭 일을 거들게 되는데 잠깐 올라갈게요. 이렇게 가지랑 같이 싸매야 돼요. 이렇게. 가지에 같이 싸서 이렇게. 오오오, 그렇게. 자영에게 감정적인 자신의 행동에 미안함을 표출하고 어제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만 놀리시죠 이제. 어떻게 보면 얄밉고 어떻게 보면 또 짠하고. 지율의 사과에 자영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럼 가지. 내려야지. 두 사람의 시그널을 부녀회들이 놓칠 일 없고 아, 자영이 짝이 저 버젓이 있는데 서울 깍쟁이랑 못해. 응? 네 정신 뚝대 챙기라. 넋 놓고 있다 큰일 나겠다. 새로운 가십에 신납니다. 우리 이상현이랑 하면 패스 뜨지. 봐라. 경옥이도 내랑 딱 같은 맘이구만. 어제 못 들었어 얘? 수도. 전 여자친구 있습니다. 응? 저 나이에 애인 바꾸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러나 지율은 오히려 자영과 상현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따로 부탁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리로 직접 왔어요. 따로 부탁하면 왜 안 되는데요? 오해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보니까 동네 소문이 되게 빨리 도는 것 같더라고요. 수서쌤. 얘도 그런 거 아니야. 괜스레 경쟁의식을 느끼는 상현. 그만큼 가깝긴 합니다. 너 안 그래도 한 대 처분한다고 했었잖아. 내가? 응, 네가. 너 아까 마정리 갔었냐? 봤어? 저 양반이랑 같이 간 거야? 아니, 같이 왜 가? 그렇게 상현은 어느새 둘 사이를 신경 쓰고 있었는데 다 보셨어요? 지율은 상현에게 트럭을 구매하려 하지만 금액은 제대로 지불하겠습니다. 1,000. 뭐? 얼마? 상현은 순순히 팔 생각이 없고 오래된 만큼 쟤랑 추억이 한가득이거든. 무슨 애착 트럭이야? 봐줬다. 800. 왜 이래? 아, 그냥 500에 해. 그것도 후회. 쉬운데. 제가 부담 드린 것 같네요. 다른 데서 알아볼게요. 수고하세요. 자영은 새로운 업체를 소개해주려 하는데 또 거기가 요즘 귀농 준비하는 젊은 부부들한테는 할인 혜택을 많이 준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일도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 정도는 500. 그 모습이 꼴사나운 상현은 싼값에 차를 넘기려 하지만 이게 또 할인 혜택이 크다니까 안 가볼 수가 없겠네요. 전 뭐 400. 결국 상현은 더 싼 가격에 차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영은 상현에게 어릴 적 비밀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데 12살 여름방학 때 만났다는 내 비밀 친구. 그 친구가 바로 지율이라 알려주죠. 걔가 저 사람이더라고. 수의사 양반? 너 그래서 어제 기억 어쩌고 한 거였어? 저 사람은 나 알아보지도 못해. 저 사람한텐 딱 그만큼의 기억이었구나 하고 마는 거지. 그 말에 상현의 질투심도 조금은 줄어드는데 에이, 나 간다. 오늘은 자영의 쉬는 날. 아, 오늘 자영이 쉬는 날. 에? 반 들개인을 산책시키러 나갔다고요? 너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까 하던 것처럼. 알지? 에이짜! 왜 안 가? 저기. 데이트 상대 하나 없는 자영은 강아지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데 왜 안 잡았어?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던 자영은 자신이 맡아 키우겠다 하고 제가 키워볼까요? 예? 아주 옛날이지만 키워본 경험도 있고. 아이고 불편했구나. 사료랑 약 무상 지원해주기. 콜? 그니까 콜? 지율의 허락을 받아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들어가봐. 사실 자영은 어릴 적 지율에게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던 기억이 있었죠. 나한테 주는 거야? 고마워. 근데 얘 이름이 뭐야? 구름이라 하자. 어때? 구름이? 구름이가 가고 네가 왔네. 다음날 회진을 마치고 돌아가던 지율은 자영을 만나게 되고 안녕하세요. 우리 방금 밥 먹고 나오는 길인데 식사는? 방금 했습니다. 둘은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걷게 되는데 근데 진짜 엄청 바쁘시네요. 내가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라 뜻이니까.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점점 친분이 두터워져가는 두 사람. 친구 없죠? 진짜 없나 봐. 어떡해. 있어요, 친구. 여긴 없잖아요. 바빠서 심심할 틈도 없습니다. 그때 상현이 둘의 정겨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안녕. 어디가? 상현은 복숭아 농사를 망치는 벌레를 지율에 비유하며 넌지시 견제에 들어갑니다. 뭔지 알아요? 교미교란제? 복숭아 농사 망치는 제일 나쁜 놈이 있거든. 이게 또 걔네들 입장에 생각하면 열불이 날 일이 아닌가. 잠시 후 자영은 누룽지가 없어진 걸 확인하게 되고 밥 주려고 집에 가보니까 줄만 있고 안 보여요. 근처다 찾아보기가. 어디서 또 닭 같은 거 잡다가 걸리면. 근데 진짜. 곧바로 지율과 찾아 나서는데 제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저쪽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누룽지. 그때 쏜살같이 달려가는 누룽지를 보게 되고 숲속 깊이 쫓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너무나도 귀여운 새끼 강아지가 있었고 어미 복실이는 지율을 위협하는데 그 때문에 지율은 렌즈도 잃고 상처까지 입게 됩니다. 새로 맞출 때 되긴 했어요. 그래도 넘어지면서 살짝 쓸렸나 봐요. 병원을 가든 셀프 치료를 하시든 일단 내려갑시다. 제 이거 잡고 따라와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지율을 데리고 마을로 향하는 자영. 얘네 둘은 언제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지? 복실이 똥에서 뭔 털 같은 게 나온다고 이상하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닭을 혼자 먹은 게 아니었구나.
우리 좀 이따. 복실이와 누룽지가 짧은 시간 사랑에 빠진 게 신기하기만 한데 근데 강아지들 저런 데서 괜찮을까요? 그래도 이런 데서 지내는 건 여러모로 위험하니까 상황 봐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 소가 난산 중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정말 하필이면 바깥 양반 없을 때 이게 터져가지고 아유 이거 조산이라 힘들 건데. 생각보다 긴박한 상황이었고 분만 도르래 없나요? 분만 도르래 그거 여기 없는데 나도 저 마을에 간 다녀올까? 출산에 필요한 분만 도르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긴 끈 있으면 주세요. 튼튼한 걸로. 긴끈 알았어. 안경. 시간이 없기에 지율은 임시방편으로 밧줄을 이용하는데요. 자연과 힘을 합쳐 송아지를 빼어내는 지율. 아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율과 자영 덕에 귀여운 송아지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난산에 도르래도 없이. 그날 밤 마을에서는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고 공을 세운 지율도 참석하게 되는데요. 저기 가서 앉아. 여보, 수희 사세요. 부녀회장은 지율에게 맛있는 고기를 듬뿍 대접하지만 제가 고기를 못 먹어서. 이유식 마냥 조사줘도 못 먹어? 수의사라 그런지 지율은 고기를 먹지 않고 종우 있으면 같이 좀 먹읍시다. 먹여 일단 먹여.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 이것저것 반찬 가려서는 못 쓴다. 그 모습에 상현이 고기를 잔뜩 집어먹으며 남자임을 과시하는데 자영이 오늘 애썼다고 정말로. 그래. 이윽고 부녀회장은 야관 문주를 꺼내고 부녀회장님 특제 야간 문주요. 부자식들만 드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 하등 쓸 일 없는 아재들. 효능이 어마어마하다고들 하던데 진짜 그러냐? 지금 나한테 저것에 효능을 묻는 거냐? 이번에도 상현은 센 술을 거침없이 먹으며 지율에게 시골 청년의 매운맛을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세거든요 이게. 그럼 딱 한 잔만 받겠습니다. 괜히 지기 싫은 지율은 술을 홀짝홀짝 받아먹고 말죠. 주세쌤도 한 잔 더. 그리고 잠시 후 자영의 노래 한 가락이 시작되고 우리 희동리의 가수 안자영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안자영. 박수! 당신은 누구시길래 당신 때문에 당신은 누구시길래 춥기가 오른 지율은 자영의 모습에 넋이 나가버리고 말죠. 누구시길래 믿고 싶을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자신의 모습에 당황한 지율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자영이 지율을 따라 나서는데 그럼 나도. 부지런히 따라트려 술상무. 간다. 순간 넘어질 뻔한 자영을 지율이 잡아주고 안 다쳤죠? 자전거. 불 좀 비춰주세요, 바닥에. 네네. 체인 괜찮은지 봐봐요. 만지지 마요. 어두운 달밤 둘 사이에 또다시 오묘한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그만 미안해하세요. 그래도 야 뭐해? 그리고 자영과 붙어있는 지율을 시샘하는 상현. 생각보다 술이 되게 약하신가 봐요. 이 밤에 논두렁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청년 회장님 오셨으니까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전 동성 친구한테 인계했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자영
다른 사내 새끼들이랑 나도 똑같다고. 지율이 보는 앞에서 상현은 자영에게 고백을 해버리고 맙니다. 좋아해. 앉아요. 다음날 자영은 상현의 고백이 자꾸 신경 쓰이고 누나. 지율은 그런 자영을 보고는 어색함에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누나 뭔 일 있어? 그런 자영은 복잡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안순경, 뭔 일 있어? 아니야. 그때 커피 배달을 하러 온 상현. 오늘은 왠지 배달이 하고 싶어서. 좋아해. 앉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영은 평생의 친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나한테 너는 친구도 맞고 여자도 맞아. 상현은 계속해서 직진하며 자영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시간 많다. 앉아요. 천천히 생각해봐. 그리고 왕진을 가던 지율이 우연히 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병원으로 복귀한 지율은 자영이 전날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고 방금 안순경 못 들어갔어요. 같이 가실래요? 청년회장님이랑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한 오해받을 일은 안 만드는 게 좋죠. 혼자 복실이 새끼들을 데리러 간 곳에 신경이 쓰이는데 복실이가 거기다 새끼를 낳았다고. 저 혹시 뭐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원장님 자전거 부대에만 요래저래 만져놓고 갔어요. 본인 자전거는 왜 두고 간 거예요? 그러게. 결국 자영을 찾아 나선 지율. 그래, 동물 구조. 뭐야? 너 왜 여기 혼자 있어? 정작 자영과 마주치자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는데. 다행이다. 아이고 이게 데려가자. 그러게 왜 혼자 이러고 있습니까? 누구든 데려왔어야죠. 자영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 거리를 두려하죠. 상처 만지지 마요. 혼나니까. 그러나 자영이 다친 손을 보게 되고 막내 여기 있어 얘들아. 괜찮아. 차가운 말투와 달리 자영을 정성스레 치료해 주는데 친한 안경점 사장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거기서 하면 알고 있습니다. 렌즈는 이미 맞췄으니까 신경 써주신 마음만 받을게요. 자영은 그런 지율이 귀엽게만 보입니다. 다음에 또 다치면 여기로 와야겠어요. 이 집 잘하네. 그러나 서울로 가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유배 온 것 같겠지만서도 정신 놓고 일하다 보면 지나가 있을 깁니다. 다음날 선동인의 강아지를 데리고 지율을 찾은 상현. 왜 그래 선동아? 초콜릿을 먹는 바람에 위험한 상황에 놓일 뻔하지만 다행히 지율의 도움으로 강아지는 무사하게 되는데요. 이대로 수액 좀만 맞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선동이 엄청 걱정하고 있겠네. 그때 지율을 불러내는 상현. 수의사님은 저 좀 보시죠. 평소 같으면 자영이 왔어야 하지만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걔가 막 거품을 물고 늘어지니까 선동이가 놀라서 자영이 이게 급하게 튀어나오다가 못타는 자전거란 걸 깜빡해버린 거죠. 이놈이 곧 논에 빠졌을 때 부품 하나가 날아간 모양이더라고요. 자영은 지율의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 자신의 자전거 부품을 달아줬고 그런 애입니다. 걔가. 그걸 깜빡한 자영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나오다 다치고 만 것이었죠. 자영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동네 바운더리에 수의사님 있는 게 싫습니다.
그런 거에 마음 쓰다가 자영이가 또 다치는 꼴은 안 보고 싶으니까. 거기다 상현에게서 자영의 속마음까지 듣게 되는데 금방 떠날 사람은 금방만 있다가 떠나면 됩니다. 곧바로 다친 자영을 찾아간 지율. 웬일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의사님이야말로 여긴 왜? 부녀회장님이 드시랍니다. 아... 자신도 모르게 윽박을 지르고 여기는 안승경님 아니면 그거 자를 사람이 없답니까? 아니 다쳤으면 가만히 누워서 쉬어야지 나을 거 아니에요. 죽어라 사람들만 챙기는 자영에 면박을 주는데요.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다고 제사를 깎습니까?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날 빚진 놈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이쁨 받음 제살 좀 깎는다고 뭐. 심란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자영은 출근을 하지만 아 왜요? 이런 찐발이 돼가지고 무슨 순찰을 돈다고? 걱정 말고 얼른 들어가. 이런 거 무조건 안 쓰고 누워 있어야 낫는 거야. 소장은 곧바로 자영을 돌려보내죠. 에이, 이거 어떤 자식이가 창문도 안 닫고. 한편 강아지를 확인하러 온 선동.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응. 내일 학교 끝나고 데리러 와도 될까요? 그럼? 근데 쌤, 자영이 누나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고는 자영에게 퉁명스러운 지유를 나무라기 시작하는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좋게 넘어가주면 안 돼요? 뭘 잘못했는데요?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화를 냈어. 선동은 둘 사이를 풀어주기 위해 자영에게 전화를 걸고 코코아 타줄까? 네. 누나 걱정돼서 전화했어? 그런데 그때 수화기로 들려오는 자영의 다급한 소리. 안승경님. 지율은 곧바로 자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언덕 밑으로 떨어진 경찰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려고 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는데요. 안승경님! 안승경님! 안승경 정신을 다급한 지율은 자영을 구하기 위해 유리창을 부수려고 합니다. 인상? 사실 지율은 과거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엄마 차례. 여기? 그때 자영의 아빠가 그 현장을 발견하고 저기요! 정신을 못해요! 유리창을 부수고 지율을 구해준 일이 있었죠.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지율이 똑같이 자영을 구해주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다행히 자영은 아무런 이상 없이 퇴원하게 되죠. 수의사님이 꺼내준 것 같은데. 사고 직전에 선동이랑 통화했다며. 신세졌네 그 양반한테. 오늘 고마워. 비 많이 맞았을 텐데 괜찮아. 다음날 자영은 쉬지 않고 또 출근을 감행하는데 기필코 나를 악독소장으로 만들어야 속이 싫어하겠냐? 침 맞고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 멀쩡한데 지금? 봐봐요. 아 그리고 어제 평식 할아버지 댁 사고 때문에 못 가본 것도 마음에 걸리고
소장은 말을 더럽게 듣지 않는 자영 때문에 속이 타죠. 왜요? 넌 가. 왜요? 수찰 다녀올게요. 형식 할아버지 댁 제가 가요. 그리고 자영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지율에게 찾아가지만 와, 고맙다 칼라고. 그렇지 뭐. 지율이 보이지 않는데요. 다 좋은데 적당히 좀 댕기라. 교통사고 후유증 무섭다 안 하나? 야, 하도 고맙대. 어딜 간 거지? 같은 시각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간 지율. 어릴 때의 사고로 지율의 목숨은 구했지만 부모님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것이죠. 복귀하던 지율은 자영과 마주치지만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는 정말 지금요? 긴급 전화를 받고는 곧바로 출동을 하게 되죠. 자영은 이번에도 고마움을 전할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잠시 후 신고자의 집에 도착한 지율. 이번에는 노쇠한 소가 문제인데요. 힘들겠지. 소리들이 좋진 않습니다. 이미 건강이 악화된 소는 치료할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치료는 딱히 없습니다. 소 주인은 안락사를 부탁하는데 땅에 묻으면 그만인가? 내도 안다. 내한테는 그게 아니거든. 소를 한 번도 안락사해 본 적 없는 지율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 속이 오죽할까? 어떻게 안 되겠나? 내 부탁한데. 한편 전국 노래자랑의 유치를 두고 두 마을 간의 세력 다툼이 한창인데 희동초등학교 전국에서 제일 예쁜 학교 3등한 거 아시죠? 이쁜 그림 담아 가셔야죠. 피디님. 서로 자기 마을의 자랑거리를 늘어놓기 바쁘고 아기자기 재롱잔치 한다고도 할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자랑으로 충분치 않은 두 부녀회장은 이제 서로 괄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전국 노래자랑의 포인트 아닙니까? 결국 괄시는 싸움으로 번지고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귀신 동네? 야, 너 지금 귀신 동네라 그랬냐? 자영이 나서서 사건을 정리해보려 하지만 이게 뭐? 야, 그래 동네가 구질구질 해갖고 젊은 사람 못 살겠다 다 빠져나가는 거 아이가? 마정리 회장은 자영의 부모 이야기를 들먹이며 면박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모셔다 놓고 창피하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 없는 나 불쌍하고 싸고만 도니까 야가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거 아이가? 부모도 있느냐니 왜 이렇게 싸가지 않고? 자영은 싸움을 말리려고 애를 써보지만 싸가지 없다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찬들 파출소 순경 안자영이라 이 몸싸움에 안 끼어들 수가 없네요. 아이고, 야, 네 월급에 내 세금은 없는 줄 아나? 토론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죠. 큰 싸움판에 자영은 녹초가 되고 그런 자영을 상현이 달래주려 하지만 가자. 좀 걸을래. 보고 싶네. 순찰도 돌 겸 혼자. 뭐 해줄까? 말해. 아이스박스에 맥주 채워놓을까? 연락해. 순찰 끝나면. 자영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요. 같은 시각 지율은 안락사를 위해 약을 구하고 이윽고 소를 안락사 시키는데 경련이 있을 수 있는데 아파서 그런 거 아니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다음에 무엇으로 태어나더라도
나한테 오거라. 평생을 함께한 소와 작별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 아프지? 많이 아프지? 지율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데, 할아버지는 그런 지율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위로의 말을 해주는데요.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지. 고생 많이 했다. 아닙니다. 많이 보고 싶지. 어머니 아베. 사실 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지율을 알고 있었고, 자네 조우가 나한테 부탁한 것이 손주는 며칠만 쳐다보고 있어달라. 이래 잘 컸어요. 죄송해요. 제가 바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기다 자영과 지율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죠. 네 오기 바로 전에 자영이가 죽어갔대. 어릴 때 니랑 자영이 몰래 수만 오는 기 여 와 있으니까네 자영이 자주 보겠네. 지율은 그제야 자영의 기억을 떠올리고 곧바로 자영을 찾아가는데, 점점 선명하게 떠오르는 자영과의 기억. 들어서 놀자. 안 들어올까? 들어와봐.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 지율에게도 자영과의 기억은 소중한 추억이었는데요.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어린 시절 잠깐의 인연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억보다 강렬하고 아련한 기억이었죠. 작은쌤. 다음날 선동이는 친구의 토끼와 함께 지우를 찾아가는데, 좀 볼까? 태어난 지 3달 됐어요. 우리 주디 죽어요? 어? 제발 우리 주디 좀 살려주세요. 일단 감염 여부부터 봐야겠지. 다행히 수액 한 방이면 나아지는 토끼. 아니야. 앉아있어. 탈수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서 수액 맞고 갈 거야. 진짜 괜찮은 거죠, 우리 주디? 그럼. 그러나 선동의 마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가온이네 집 여기서 가까워요. 거기서 놀다 오면 돼요. 저랑 언제 어디서 뭐라고 놀았는지 다 기억한다니까요. 그럼 좀 이따가 올게요. 선동이는 희원을 좋아하고 있었고,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요? 희원은 그런 선동이에게 책 선물을 해줬지만 희원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 선물이 최고였지? 그게 뭐였지? 이랬다니까요, 제가. 김가온은 제비뽑기 종이 색깔까지 기억하던데. 선동은 책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선물을 까먹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화가 좀 풀릴까요, 쌤? 그 때문에 희원은 토라지게 됐죠. 그러면 원래 혼자 생각하다 정리되는 화도 있거든. 지율은 왠지 자신의 상황과 비슷해 보이는 선동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쌤 말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저도 이제 가볼게요. 가온이랑 오래 놀게 되면 안 돼요. 다행히 선동은 솔루션을 얻었지만 지율은 여전히 자연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죠. 잠시 후 희원을 만나고 오는 선동을 이번에는 자영이 발견하는데, 그래서 수의사님 말대로 했더니 완전 투명인 건. 지율의 솔루션은 희원에게 먹히지 않았고, 알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야. 미안하다고. 쉬운 건데 왜 어렵게 가? 지율이 제시한 솔루션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미안함을 표현해야 한다고 일러주죠. 보여줘야지. 네 진심을 알 수 있게. 알았어, 누나. 그렇게 해볼게.
그러나 잠시 후 눈물을 머금은 채 선동은 지우를 찾아가는데 선동아. 무슨 적자냐고. 이랬다 저랬다 놀리는 거냐고. 둘의 솔루션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한 선동은 이중인격자로 오인받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걔도 저한테 아무 말도 안 걸잖아요. 기다려보자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을 갖고. 자영의 솔루션을 반박하며 지율은 자신의 방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더 가보자. 조금 더 세게. 슬프지만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보는 거지. 내 경험상 눈에 안 띄면 무조건 신경 쓰게 돼 있어. 그렇게 선동은 다시 용기를 얻고 희원에게로 향하지만 정작 지율은 자영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죠. 잠시 후 지율은 자영을 마주치지만 사고 때는 고마웠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때를 놓쳐서. 상현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번에도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가버리는데 어제는 축사 오셨나봐요. 어제 왜 안 왔어? 맥주 잔뜩 치워놨는데. 그냥 들어가서 뻗었어. 얼른 달자. 기억을 했더라. 자영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지율에게 내심 서운해하고 있었죠. 어차피 돌아가면 영영 볼 일도 없을 텐데. 그래. 어릴 때 잠깐 그까짓 거. 그러나 지율도 자신을 아는 척하지 않는 자영에게 내심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 사람은 널 알아봤고? 그렇지? 너랑 기억이 별로였나 보다. 알아봤는데도 여태 모른 척한 거면.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달리 보여? 그때 지율을 찾아온 희원. 전화도 안 받아요. 소원대로 사라져 줄게. 나 찾지 마. 지율은 급하게 파출소로 달려가고 희원이한테 자기 찾지 말라고 문자 보내고 없어졌대요. 그냥 놀다가 늦는 거면 다행인데. 너무 좀. 안 받아? 네. 온 마을에서는 선동이를 찾기 위해 분주해지는데요. 김선도이를 보신 분들은 전화 파출소에다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은 터무니없는 솔루션을 제시한 지율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요.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기는 하는데 안승현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다 망했다니까 제가 한 소리 아니에요. 둘은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데 간 보면서 제 풀에 꺾이길 기다리는 게 맞아요? 내 마음 불편해 죽겠으니까 빨리 사과 받아달라. 땡깡 부리는 거지. 지율은 사과를 할 만큼만 선동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난 할 만큼 했다 하고 가만히 기다려라. 안 그래도 내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신경이라도 쓰이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자영은 사과를 하려면 끝까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데 그렇게 잘 아는 안순경님은 그래서 잘 합니까? 수의사님처럼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때 선동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찾았대요? 순환버스 타고 빙빙 돌았나 봐요. 둘은 선동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사과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 거겠죠. 선동이가 희원이한테 아이를 찾은 마음에 괜스레 마음이 놓이는 두 사람. 이따 없어지는 것만큼 신경 쓰이는 일도 없으니까. 신경은 쓰였어요? 안순경님도 쓰이죠. 애가 없어졌는데. 그제야 서로의 의견을 내려놓고 은근슬쩍 화해를 시도합니다. 선동아. 누나. 집에 안 들어갈 생각이었어? 희원이가 화 풀었으니까 연락하래. 진짜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선동이로 인해 조금 솔직해지고 잘 지냈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름 적어줬었잖아요. 그 책에다. 나만 까맣게 잊고 있었네.
지율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는데 지율은 미처 자영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죠. 유일하게 좋은 기억이었는데 까먹었어. 미안. 앉아요. 그렇게 다시 핑크빛 기운이 감도는 두 사람. 타고 가요. 괜찮은데. 아, 데려다 주는 게 나은가? 내일 돌려줄게요. 얼른 들어가는 걸로. 반가웠어. 다음날 진료를 보던 지율은 마정리 부녀회장이 자영에게 면박을 준 사실을 듣게 되고 아이고야 그거 한다고도 대판 싸웠다는 거 아이가. 부모한테 못 빼앗가 뭐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까면서 그렇게 따대. 동네가 맨날 시끄럽다야. 편내가. 잠시 후 부녀회장이 지율을 찾아오는데 서울에서 개수의사였다겠지? 예. 이제 걔 좀 봐주이소. 당장 죽게 생겼다는데 왜 합니까? 부녀회장의 엄마가 키우던 개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근데요, 저도 여기 일이 있어서. 제가 지름길 알거든요. 40분이면 도착하게 할 수도 있을 거야. 지율은 다른 진료도 있어 고민하게 되지만 마정리 부녀회장님 댁 개 치료하러 다른 동네까지 가란 얘기예요 지금? 자영이 나서서 치료를 밀어붙이고 본인 필요할 때만 착하신 분 같은데. 어제 우리 아이는 다녀오실 수 있으시대요. 한없이 착한 자영의 마음씨에 지율은 못 이긴 척 길을 나서는데 뭐예요? 얼른 타요. 빨리 가서 빨리. 이게 뭡니까? 납치도 아니고. 걔가 무슨 죄냐. 죄가 있어도 아프면 치료받아야 한다 하시던 분. 그냥 뭐 여기 일도 있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윽고 도착한 할머니 댁. 괜찮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덜덜아 우리 덜덜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다행히 강아지는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받지만 안녕히 계세요. 먹을래요? 네. 오길 잘했죠? 갈 땐 제가 운전할게요. 네.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어? 왜요? 완전히 찢어진 거라서 떼울 수도 없겠는데 어떡하죠? 수리를 맡기게 됩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뭐 구해와가 뭐 갈아 끼우는데 뭐 1시간 반? 그리고 갑자기 생겨버린 둘만의 시간. 2시간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우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이게 진짜 지율은 평소 계획성 있게 살아온 탓에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을 좋아하지 않지만 좋은데? 잠깐 도망 나온 것 같고. 도망? 자영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왠지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가 않다니까? 덕분에 이런 풍경도 보는 거 아니에요? 되게 바삭바삭하고. 그렇게 둘은 잠시의 데이트를 즐기고 복귀를 하는데 그때 거침없이 달려든 차량 한 대. 많이 바쁜가 보죠 뭐. 오늘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윽고 차량에서 여자가 내리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최민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만나? 완전 대박. 둘 사이에 흐르는 오묘한 기류에 자영의 마음은 다시 심란해집니다. 잠시만요. 아니에요. 두 분 말씀 편하게 하세요. 여기서 얘기해? 이러고? 사실 민과 지율은 이미 헤어진 연인 사이였고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잘 지냈어? 우리 헤어진 거 아니었어? 1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 친한 척은 뭐야? 진짜 보고 싶었어. 그래서 왔어. 최민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지율을 찾아온 것인데 좋았던 것만 다시 하자. 제대로. 그때 등장한 지율의 선배 최윤영. 나 너 보러 왔지? 사실 최민은 윤영이 올린 동영상을 보고 지율의 행방을 알게 된 것인데 얼굴 맛집 한 선생 직접 찾아가서 대동물 수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야 민이가 구독자일 줄 내가 무슨 수로 알았겠냐. 최민은 계속해서 지율에게 직진하고 다 봤으면 그만. 오빤 더 남자다워진 것 같고. 아까 한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
깜깜해지기 전에 빨리 가. 일주일 동안 마을에 머물며 지율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며 호언장담하는데요. 그게 무슨... 딱 일주일만 있을 거야. 내 고집 다들 알지? 야, 채민. 일주일 후에 나 보는 오빠는 바꿀 자신 있거든. 할 얘긴 다 한 거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빠질게. 한편 부녀회장 집에 수도가 터져 숙박 손님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수도가 갑자기 터졌잖아.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자영이 집에 손님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래 얘? 일주일씩이나 여뭐 볼 게 있나? 여자는 진짜 맞는 겁니까? 여자. 젊은 여자. 젊고 이쁜 여자. 손님은 다름 아닌 민이었죠. 그 순간 자영은 민이를 따라온 지율을 발견하고 아, 그게요. 여자친구 있다더니. 아니 저기 근데 여자친구인데 왜 민박을 야간문 우리 수의사 양반 옆구리에다 딱 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은 둘의 사이를 연인으로 오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뭐든 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니 거저 짝대기 마냥 뻣뻣한 사람이 애는 잘 만났어? 그 모습이 내심 불편한 자영. 자리 안 가리고 잘 자야죠. 아 그래? 네. 때마침 상현이 등장하고 우리 자영이 영혼의 짝꿍? 남자친구분이셨구나. 네? 이번에는 민이가 둘 사이를 착각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망했지? 자영은 의도치 않게 애인이 생기고 말죠. 그렇게 자영과 민이의 살짝 불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이쪽이에요.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지율은 자영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지만 여자친구분이 어지간히 답답하셨나 봐요. 여기까지 다 찾아오고. 아닙니다, 여자친구. 아니다. 아직 계셨네요. 자전거 가져가야 되죠. 잘 썼어요. 쉽사리 말이 떨어지지 않고 둘은 또다시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기 시작하죠. 야, 같이 찍자. 지율은 또다시 멀어진 관계에 심통해하는데 어쨌거나 네 첫사랑 아니냐. 최민은 지율의 첫사랑이었고 난 솔직히 민희 정도면 고민도 안 한다. 야, 나 같은 그냥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냥 끌어안고 일 때문에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헤어지게 된 것이었죠. 내가 아는 모든 존재들 가지고 그 어떤 상상도 하지 마. 이런 너를 내가 친동생처럼 10수년 동안. 아유. 그리고 자영에 대해 묻는 선배. 근데 그 안순경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나 엄청 궁금한데? 지율은 돌아온 민이보다 자영을 더 신경 쓰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뭐 민희 생각이 제일 크겠지? 뭐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한편 자영은 상현과 산책 중인데 뭐래, 미쳤냐? 상현의 응답에 답변을 해주려는 자영. 충분히 생각한 거야? 그 순간 룽지가 어디론가 돌진하는데요. 그곳에는 다름 아닌 지율이 있었죠. 아니에요, 여자친구. 없다고요, 애인 같은 거. 지율이 찾아온 이유는 민희와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척 연기하는 지율. 산책하는데 딱 동선이 겹쳤네. 그때 상현이 민희와의 정확한 관계를 물어보는데 친구처럼 안 보이던데. 전에 만났던 친구입니다. 이별을 혼자 하신 모양이네. 상현은 굳이 자신과 자영의 시간을 방해하면서까지 해명하려는 지율이 마음에 안 들죠. 굳이. 가자, 룽자. 그날 밤 부침성 좋은 최민은 자영에게 담소를 요청하고 뭐가 필요하실까? 또래와의 수다? 둘은 달빛 아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율 오빠 어때요? 원래 살던 데랑은 완전 다른 곳에 던져져서 지내는 거니까 적응한다고 엄청 힘들겠죠? 그러고는 지율과 자신의 관계를 솔직하게 말해주는데요. 사실 저 여자친구 아니에요. 둘은 캠퍼스 커플로 만나 사랑을 이어갔지만 스위대 CC였는데 안 믿기겠지만 되게 다정한 남자친구였거든요. 한지율. 자신의 실수로 헤어지게 되었고 보니까 더 보고 싶네. 한지율. 내가 망친 연애라 다시 시작하려면 혼자선 힘들어요.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자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자영은 출근 준비로 한창인데 먼저 쓰고 계셨네요. 그때 민희도 지우를 만나러 가기 위해 분주히 화장을 하고 고마워요. 자영은 처음 맞이해보는 아침의 풍경에 조금 어색함을 느끼는데 표정도 다 안 뜯은 새 거네. 좀 빌려 써도 되죠? 네, 그럼요. 고마워요. 호기심 많은 민희는 자영의 얼굴에 자신의 색깔을 더하고 아니요, 저 괜찮아요. 가까이 와봐요. 아니, 진짜 괜찮아. 한 번만 해봐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속눈썹 되게 길다. 이제 밑쪽. 이쁘네. 이왕 한 김에 립도 발라봐요. 평소보다 진한 화장에 자영은 나 부끄러워하죠. 아무래도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한 것 같아서요. 안순경님은 그렇게 느껴져요? 옆에서 뭐라 하든 딱 한 사람만 신경 쓰면 돼요. 자기 자신. 그렇게 출근 준비를 마치고 카페인 충전을 위해 상현을 찾아가는데 자영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 상현. 기습 셀카를 찍으며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안겨놔야지. 봐봐. 아, 이상하잖아, 야. 지워라. 왜? 카페가 너무 이뻐요. 두 분은 더 이쁘시고. 병원으로 배달 가시나요? 네. 작심을 했으니 실행해야죠. 미는 자신도 꽁냥꽁냥하고픈 마음에 지우를 찾아가지만 맞죠? 서울에서 온 예쁜 누나. 때마침 선동이와 마주치게 되고 누나, 쌤 여자친구는 아니죠? 선동이에게서 지울과 자영의 관계를 듣게 되는데 쌤은 자영이 누나를 계속 보던데? 누나 사고 났을 때도 구하러 막 달려가고. 그만 보고 하세요, 말. 안순경 누구 생겼지? 아니요. 한편 마을 카톡방에 올라온 자영의 사진을 빤히 보던 지율. 뭐야? 화장한 건가? 그때 민희가 들어오지만 커피 사왔는데 오는데 마셨는데 엄청 맛있더라. 갑자기 출동을 나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아직도 젖을 못 문닫고 뭐 탈수 증상이 심하다는데. 오, 왕진 멋진데? 민희도 지율과 함께 왕진을 따라 나서죠. 다녀올게요. 같이 가. 잠시 후 복귀하던 자영은 지율과 민희가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저씨. 안순경. 혈액 검사했어? 응. 땀 범벅이 된 자신과 민희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황급히 화장을 지우는 자영. 지율은 그런 자영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민원 나오셨어요? 네, 뭐. 마지막으로 실습한 게 만 년 전인데 신기해요. 몸이 다 기억하는 거 보면. 바꿔요. 그때 자영은 일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저 먼저 가볼게요. 이건 빨아서 드릴게요. 같이 가요. 도와줄게요. 지율과 민희도 같이 따라 나서게 되죠. 그렇게 같이 복숭아주를 담그는 셋. 그래 그렇지. 잘한다. 미는 상현과 자영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인기도 많았겠어요. 다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워낙 애들이 적어서. 어릴 적 마을 여자아이들은 모두 상현을 좋아했고 아, 맞네. 첫사랑이네요, 걔가. 자영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끝사랑? 나랑도 할 수 있겠네. 상현이 첫사랑이었다는 말에 지율은 소심한 발끈을 하고 이거 창고에 좀 갖다 놔줘요, 지금. 민희는 둘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첫사랑. 수의사님, 이 동네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자영과 지율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것을 알게 되고는 의심을 풀게 되죠. 그냥 동네 친한 동생이었구나, 안순경님.
온다. 그리고 지율은 상현의 고백에 대한 자영의 대답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자꾸 내 눈 피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있어요? 대답? 자영은 미니의 이야기를 꺼내며 대답을 회피하지만 미니 씨한테나 잘해줘요. 내가 왜요? 왜긴요? 과거예요. 아무리 좋았어도. 지율은 미니와는 이성적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정리할 때까지. 자영은 점점 더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지율의 모습에 설레고 마는데요. 익숙한 거랑 연애 감정이랑은 다른 걸 텐데. 두근대고 긴장되는 사람이랑 있어봐. 두근대고 긴장돼서 심장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은 거. 설레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피하죠. 안승현님 이거 마셔봐요. 저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가볼게요. 복귀한 자영은 마정리 회장이 보낸 옥수수를 보게 되는데 받긴 받았는데 뭘 이렇게 많이. 우러매가 반씩 나나가 니랑 수의사 쌤이랑 줄락했거든. 그냥 안승경 다 주세요. 이카는 기야. 되도록이면 부모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카는 기야 내한테. 부모 이야기를 들먹인 회장에게 지율이 따끔하게 한 소리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미니는 지율과 하루빨리 서울로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오빠, 서울 올라갈 거지? 그러나 지율은 그럴 마음이 없고 미나, 나 때마침 지율에게 옥수수를 전달해 주러 온 자영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나눠서들 드세요. 당황한 자영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안승경님! 그런 자영을 지율이 따라가는데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해명하려 하지만 자영은 냉철하게 가버리고 병원으로 돌아온 지율은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선배가 단번에 알아보죠. 나 염소랑 싸우는 동안 넌 뭐 다른 거랑 싸웠냐? 아 뭔데? 어제 갑자기 뛰쳐나가게 한 그 오지랖퍼 그녀가 문제냐? 지금 네 얘기는 눈 있고 귀 있으면 다 알걸. 아니 그걸 왜 제깍제깍 모를까 너처럼 똘똘한 놈이. 우선 고백부터 하라는 선배. 자 그럼 일단 고백부터 해. 일단 해. 고백. 어? 지율은 선배의 조언에 살짝 솔깃해합니다. 한편 집에서 마주하게 된 미니와 자영. 덩달아 같이 놀랬을 거예요. 민망하기도 했을 거고. 안순경님한테 한지율 그냥 아는 오빠 맞아요? 미니는 자영과 지율의 사이에 대해서 묻지만 어릴 때 만나 보낸 시간들에 다시 만난 반가움? 미니 씨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자영은 어릴 적 잠시 추억이 있는 사이라며 마음을 감추는데요. 태도를 지금보다 분명히 해주세요. 어차피 오빠 서울 가면 다시 안 볼 사이인데 굳이 좋은 사람으로 남을 필요 없잖아요. 자영은 그런 미니의 부탁을 받아들이죠. 그날 밤 복잡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자영. 결국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상현을 찾아가는데 전에 그랬지. 다음엔 들어주겠다고. 곧장 든 생각이 너였어. 미안해. 상처받을까 봐. 너무 무서웠어. 자영은 상현의 마음을 정중히 거절하지만 무슨 거절을 이렇게 울면서 하냐? 그래도 나 사랑하잖아. 아니야? 여자 남자 다 빼도 나 어디 안 가. 친구로서 그 누구보다 상현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요. 후회는 뭐 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 내가 딴 여자 좋다 그럼. 그의 마음 역시 쉽사리 사그라들지는 않았죠. 다음날 민희는 지우를 찾아가지만 돌아가. 그만. 일주일 세우는 거 의미 없어. 나에 대한 지금 네 감정 사랑 아니야. 지율은 자신의 감정을 말하며 민희를 떼어내려 하고 근데 생겼어. 다시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자영을 좋아하고 있는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데 생각보다 완곡한 지율의 마음에 혼란스러워하지만 다정했던 오빠가 그리웠어. 어쩔 수 없이 민희는 지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빠가 주는 마음 너무 당연히 여겨서 미안했어. 받아들일 시간을 좀 줘. 정리해볼게. 그리고 지율은 옥수수를 핑계로 자영을 찾아가지만 그 안순경님은 좀만 일찍 왔으면 만났을 건데. 그 박씨 할아버지 때 재촉이 이상하다고 거기 간다고 그랬지. 곧바로 자영을 찾으러 간 지율. 형제 있어요? 모아놓은 건 좀 되시나? 부동산이라든지. 고백에 대한 답 들었나 보네. 그런 얼굴로 찾고 있는 거 보니 그쪽도 곧 들을 것 같은데요 뭐. 잠시 후 자영과 마주치지만 나 이거 먼저 버리고 올게. 자영은 일부러 지율을 피하려 하는데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난. 그냥 하던 대로 하다 가요. 안 하던 짓 이상한 말로 자꾸. 아무튼 난 들을 말 없으니까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그냥 가요. 지율과 민희의 사이를 오해하고는 계속해서 선을 그으려 하지만 선 넘는 거 싫다면서요. 지금 수의사님이 하고 있는 게 선 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커져버린 지율은 그 선을 넘어버리고 좋아해. 앉아요. 자영에게 고백을 하고 마는데요. 그러나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 자영. 나한테 한지율은 그냥 그 꼬마야. 난 아니야. 자영은 또다시 같은 상처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죠. 그것도 잠시 자영은 지율의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나저나 한 원장님 좀 일찍 오실라나 보던데. 응? 언제쯤 오신다는데? 그것까진 모르겠다. 좀 아까 엄청 큰 캐리어 하나 배달왔던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자영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상윤이 찾아와 자영의 마음을 위로해주지만 왜 그런 얼굴인데? 거짓말하고 불안해하는 얼굴? 맘대로 떠나버리는 것들 지겨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랑 같은 말이지 않나? 머릿속은 온통 지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자영은 떠나려는 민희를 보게 되는데 기다렸어요. 숙박비도 그렇고 얼굴 보고 가고 싶어서. 민희는 이기적인 자신의 행동에 사과하지만 그 자신감도 오빠가 주는 확신에서 온 거였는데 그걸 여기 와서 안 해요. 미안해요, 안순경님. 무례하게 굴었어요. 자영도 자신의 마음을 숨긴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민희는 이미 둘만의 기류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알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는데 진짜 몰라서 물었을까봐?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데 다신 보지 말아요, 우리. 나 완전히 정리할 거거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민희는 곧바로 서울로 떠나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자영은 지유를 찾아가고 지율에게 남은 시간을 묻는데 그래서 얼마나 당겨진 거예요? 보름의 시간이 남았다 말하는 지율. 보름쯤 뒤요. 자영은 그 대답에 냅다 키스부터 해버리고 마는데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진하게 확인하는 자영과 지율. 그때 간호사가 들이닥치지만
여기 약품들 재고 정리한 거랑. 잘했네. 다행히 들킬 뻔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괜찮아요? 둘이 같이 있는 거 봤으면 언니 진짜 기절했을 거예요. 시골 동네에서는 한 명의 귀에만 들어가도 삽시간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데요. 둘이 뭘 시작했다 소문나면 다음날 속부터 걸걸요? 최선을 다해서 비밀로 두는 게 맞아요. 오케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비밀 유지에 동참할게요. 뒷말이 두려운 자영과 지율은 한동안 비밀 연애를 하기로 합니다. 일 다 마무리하고 연락할게요. 처음으로 사랑이란 걸 해보는 자영의 마음은 날아갈 듯 기쁘기만 하죠. 연애? 이럴 줄 알았으면 팩이라도 사놓을걸. 보고픈 마음을 참지 못한 자영과 지율은 밤에 또 만나는데 근데 나 진짜 아침까지만 해도 기분 엉망이었는데. 지율은 데이트 장소로 서울행을 택하고 서울 갈래요? 지금?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아, 먹어요? 야밤의 행복한 질주가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지율의 병원이었죠. 내 방 구경시켜줄게요. 와, 이 사람 좀 피곤하겠는데? 지율은 자신의 일터를 보여주며 한 번 더 매력 어필을 합니다. 나 진짜 괜찮아요. 왕복 8시간이 걱정됐으면 시작도 안 했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데려온 건데 역시 씩씩하네요. 아니 뭐 먹고 이렇게 예뻐요? 그렇게 둘은 토스트로 배를 채우고 맛있어. 우와, 먹으니까 좀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 왜 말을 못해? 첫눈에 반했다기보다는 뭐. 아침이 밝아서야 도착한 둘. 수의사님도 얼른 들어가서 자요. 그런데 지율은 수의사님이라는 자영의 애칭이 신경 쓰이는데 자기나 허니 어때요? 쑥스러운 자영은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고 우리 룽지 안 자고 있었어. 아 진짜 한지율. 하니. 부끄러운 마음에 룽지에게 애칭 연습을 해보죠. 진짜 한지율 진짜. 다음날 웃음이 끊이질 않는 자영. 동료들은 달라진 자영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끼고 아 구멍으로 쥐가 드나드는구나. 아 이따가는 퇴근하느라 좀 힘든데. 민원까지 미루는 자영의 모습에 더욱 수상함은 가중되고 출근 잘했어요? 피곤하죠? 안녕하세요. 아, 저것도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지율이 불쑥 자영 앞에 나타나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색한 연기로 자영을 데려나가죠. 문 열어주셔야 되는데 잠깐 시간 되세요? 뭐 사려 그거 되게 무겁지? 가져. 비밀 연애가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 됩니다. 괜찮았다니까? 네. 아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나 너무 불안한데. 하지만 지율의 애정 공세는 그칠 줄 모르고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조금이라도 쉬라고요. 저도 어디서 단기 속성으로 연애라도 해보고 있걸 그랬어요. 차 안에서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여자친구 직장 찾아오는 미친 짓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희동이가 나타나 그들의 사랑을 진압하죠. 우리 사귀기로 했어요. 다른 어른들께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나 희동이 역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9살짜리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공개 연애 위험한 거. 잠시 후 민원을 처리하는 자영. 오늘 해도 반짝반짝하고.
지난번에 담은 복숭아주 익는 냄새가 아주 그냥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 언제나 그렇듯 부녀의 수다는 끊이질 않는데 이런 거다 고치고 있어서 어떡하나 우리 자영이. 상현이랑 시간 맞춰갖고 다 같이 시원한데 한번 갔다 올까? 오늘도 화두거리는 자영의 연애사. 그러나 우리의 안순경은 톡하는 사이가 있었고 이 동네는 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응? 그때 등장한 마정리 회장. 자영아, 니 그 타이어하는 그 조씨 알지? 두 마을은 만났다 하면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야는 지 찾아주는 거 좋아하는 거 너희들이 더 잘 알잖아. 아이 옆에 내가 진짜 입이 뭐진 입이라고. 찾아주면 좋아하는 애였는데 이제 아닌가 봐요. 사랑에 빠진 자영은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똑부러지게 반격합니다. 이제 미움 좀 받으면 어때 싶어요. 이상하게 부녀회들은 자신감 뿜뿜인 자영의 모습에 어리둥절하는데 싸우지들 마세요. 칼퇴를 하고 자영은 지우를 만나러 가고 되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연애의 순기능이라는 건가? 자신감이 생긴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죠. 피곤했는데 싹 사라지네. 그렇게 둘은 저녁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읍내로 향하는데요. 저기요? 안 돼. 이윽고 자영은 한 식당에 들어가는데 수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지율. 아, 그럼 우리 합석할까요? 그럴까요? 그렇게 둘은 발연기로 배고픈 배를 채우는데 성공합니다. 식사를 마친 둘은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애칭 같은 거 만들까요? 아무도 눈치 못 챌 만한 걸로? 둘만의 애칭을 정하는 두 사람. 뭐가 좋을까? 티, 섹시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비슷한 곳에 나 있는 점을 발견하고 점돌이 점순이로 낙점이 되는데요. 점돌이 점순이하면 되겠다. 이윽고 상현의 카페를 찾아가지만 내 얼굴에 뭐 묻었습니까? 점이요. 지율은 상현 또한 점이 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이름 다시 지어요. 곧바로 점돌이 애칭을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영은 상현에게 연애 소식을 전합니다. 네가 해준 얘기들이 도움이 됐어. 너무 잘 됐다. 영원히 행복해라. 이것까지 해줘야 돼 내가? 스트레스 좀 받을 거다 이제. 여친 오빠가 겁나 까다로울 예정이거든. 그렇게 오늘의 데이트는 마무리되는 듯 보이는데 연애 한번 요란하게 하죠.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스릴 있고. 우리 아까 희연이가 준 거 먹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희동이에게서 받은 터지는 불량식품을 한입하지만 이거 진짜 어렸을 때 먹던 거랑 똑같다. 이내 감정이 터지고만 두 사람. 그런데 그때 그들의 뒤에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다행히 둘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죠. 아유, 이 못 보던 차인데. 그곳에는 바로 간호사님과 지율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예, 아이고 예. 둘 역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영이 니도 있었나? 이모. 예, 저희 연애합니다. 예. 다행히 지율과 자영은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영숙이가 훨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누군겨? 저랑 친한 형입니다. 서울에서 병원 같이 하는. 자영과 지율 못지않게 애틋한 간호사님과 선배의 사랑. 선배의 마음은 생각보다 진지한데요. 아이 너무 보고 싶잖아. 잠깐이라도 보려고 왔지. 그나저나 성공했구나 이 새끼. 지율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선배를 보며 위안을 얻죠. 형 혹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거면 나만 형이라도 반대야. 너는 가벼운 마음으로 4-5시간 운전해서 오냐? 진짜 인연은 처음 보면 얼굴에 써있다고 하잖아. 느낌이 빡 온다고. 다음날 쉬는 날을 맞이해 둘은 영화를 보기로 하는데 좋아요. 뭐 볼까요? 다들 오전에 일하니까 조조 영화 봐요. 그때 전화를 받는 지율. 오전에 예약된 스케줄 없다 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양수 터지고 하혈을 막 한다니까네. 이윽고 자영도 전화를 받고 네, 소장님. 좀 나와봐야겠는데 안순경.
안승경? 할머니가 너만 알아보신다고. 그 아드님이 와갖고 너만 찾는데 어쩌냐? 그럼 아예 심야 영화로? 빨리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에 둘은 서둘러 일을 처리하지만 길씨 할머니 보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네, 종사님. 사라진 길씨 할머니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데요. 자영은 저녁이 되어서야 민원을 처리하고 뭐 어떻게 오고 있대? 아, 엄마 이제 가요. 힘들어. 빨리 타요. 급하게 데이트 장소로 가려 하지만 회식을 제안하는 동료들. 쉬는 날인데 나 나와서 애썼어. 기특해. 그럼 저는 기특하면 한타? 그게 왜 뭐 약속 있어? 한 점만 먹는다는 약속과 함께 회식 장소로 향하는데 영화 꼭 오늘 아니어도 되니까 편하게 식사해요. 자영은 정말 한 점만 먹고 밖으로 나서지만 진짜 간다고? 그때 싸움판이 벌어지고 아이고, 왜 이게 좋은 술 먹고? 에이. 또다시 지율과의 만남이 꼬이고 말게 됩니다. 거기서 딱 기다려요. 그 시각 자영을 기다리던 지율은 부녀회를 만나게 되고 뭐해 뭐? 네? 뭐해? 산책? 산책? 아니 꼼꼼한 데서 뭔 산책? 이내 씩씩한 발걸음과 함께 자영이 도착하는데 선생님. 뭐 이러노? 취한 자영은 곧바로 마을회관으로 들어가고 이내 마을 방송을 진행합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연애합니다. 한지율이랑 저 연애한다고요. 술 취한 자영은 지율과 연애한다는 소식을 온 마을에 퍼뜨리고 말죠. 안자영 씨랑 연애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둘의 연애는 커밍아웃이 되고 마는데 핑계 안 대고 얼굴도 보고 싶은데 바빠질 거니까 앞으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둘의 연애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모른다고 그렇게 방송까지 하고 그러나 구집이. 온 동네가 다 안다. 이 멍텅구리들아. 자영의 연애를 깨뜨리기 싫어 그동안 쉬쉬했던 것이었죠. 이제 둘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없는 듯 보이는데요. 아주 살짝 취할 뻔했는데 그나마도 닿겠네. 안승경님 입으로 폭로가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 달빛 아래 앉은 두 사람. 근데 하면 무조건 들키는 거니까 엄두도 못 냈지. 봉숭아물을 들이며 사랑을 속삭이는데 왼손 약지에 봉숭아물 들인 남자한테 쉽게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딱 내 거다 도장을 찍어놔야 절대 안 뺏기지. 다 됐다. 제가 해줄게요. 앉아봐요.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내년 여름에도 이 자리에서 같이 꽃물 들일 거고 마을 분들의 우려 섞인 잔소리도 꾸준히 같이 들을 거고. 지율은 변함없을 사랑을 약속하며 둘은 처음으로 커플 네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희동의 방학도 끝이 나고 쌤이랑 영상통화 자주 해. 그럼 매일 보는 거잖아. 자영의 등교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는데 아니야. 들어가 얼른. 알았어 누나. 오늘도 땡큐. 잠시 후 영숙과 마주친 자영. 꿈꾸본 볼이 뜨겁다 뜨고. 누구도 그렇나? 그런가? 연락 자주 안 하나? 자주 하는데 둘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해 발생. 전쟁 발발이도 안 하나? 자영은 서둘러 지율에게 영상통화를 걸지만 야, 그 순간 지율의 깁스된 발을 보게 되는데 괜히 말했다가 걱정할까봐 그랬죠. 그래도 말을 했어야죠. 자영은 아픈 사실을 숨긴 지율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왜 나를 남친 팔 다친 것도 모르는 여자로 만들어요? 서운한 마음에 화를 내고 마는데요. 그 배려라는 게 인간 관계에서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란다. 역시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습니다. 야, 아니 편하게 냅둘 거면 연애를 왜 하냐? 토로할 곳 없는 자영은 상현을 찾아가고 근데 자주 못 보니까
그래서 더 아쉽고 말하다 보니까 더 보고 싶네. 조잘조잘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죠. 미안해. 걱정하더라도 얘기했어야 했는데 이따 제대로 얘기해요. 우리. 상현은 자영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차를 빌려주고 차 빌려줄 테니까 이따라도 다녀와. 그 시각 희동리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율. 둘은 그렇게 서로에게로 가고 있었죠. 결국 엇갈려버린 두 사람. 나 안 그래도 지금 전화하려고 지금 희동이에요? 움직이지 말고 병원에서 그냥 쉬고 있어요. 나 지금 바로 갈게요. 잠시 후 지율은 차를 돌려 다시 자영에게로 향하는데 견우와 직녀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 여기서 생활하는 한지우를 떠올려 봤는데 보고 싶으면 그냥 와야겠다.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징징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담 주기 싫어 사사건건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 오해를 풀고 다시금 사랑을 확인합니다. 한편 오늘은 상현의 농촌 체험 현장에 있는 날. 복숭아 따기 체험하러 왔는데 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상현의 인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별그램에서 보고 엄청 멀리서 왔는데요. 사장님 너무 제 스타일이요.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한 자영. 원장님!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지율이 와 있었죠. 안자영 경장님, 승진 축하해요. 나도 축하해줘요. 나 오늘부로 원장 됐어요. 그러나 지율도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나 억지로 떠밀려서 온 거 아닙니다. 바로 덕진가축병원 원장직을 맡게 된 것이었죠. 어디 주변에 병원 맡아줄 사람 없냐 물으시는데 내가 하겠다 그랬죠. 사실 할아버지가 마음에 걸린 지율은 가업을 이어나가기로 하고 이 작은 동네에서 온갖 참견 다 받으면서 살고 싶어서 서울의 병원을 정리하고 다시 내려온 것인데 꽃물 다 빠졌네요. 언제 다 없어졌는데. 그리고 이내 지율은 반지를 꺼내는데요. 내 거 인증은 이걸로 하고. 이제 정말 행복할 일만 남은 두 사람. 어릴 적부터 이어져온 운명 같은 인연은 여름날의 꿈처럼 현실이 되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농촌 로맨스 어쩌다 전원일기였습니다. 어쩌다 전원일기는 농촌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수의사 지율과 순경 자영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보는 내내 웃음을 자아내죠. 어릴 적부터 운명의 끈으로 이어진 둘의 사랑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한편의 동화 같은 작품, 그런 작품의 주인공 역시 동화 같은 인물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동화 같은 인물을 레드벨벳 조이가 여주인공을 맡으며 시골의 풋풋한 처녀 연기를 찰떡같이 소화했습니다. 아이돌 배우의 연기력은 늘 화두에 오르기 마련이지만 이번 작품에서 조이는 깔끔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그런 분위기를 잠식시켜버렸죠. 특히 남자 주인공 추영우는 아직 많은 작품을 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2021의 주인공을 맡으며 우리에게 눈도장을 찍은 인물인데요. 연기력 또한 준수하며 특히나 무쌍의 매력으로 점점 팬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 시골 풍경 또한 쏠쏠한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농촌을 배경으로 하다보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더욱 동화같이 느껴지는 느낌이랄까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찾아오면서 혹시나 찾아오는 울적한 기분에 빠져있는 분들이라면 어쩌다 전원일기를 보시며 풋풋한 사랑의 기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어쩌다 전원일기였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작품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투스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